결혼 전 내 식구가 모두 일했지만 에어컨 없는 전셋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 8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여 다음 달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든 400만 원을 벌든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있습니다. 빚은 100% 청산 빚 없는 삶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보완해 줍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 든든하겠죠. 1, 2, 3번을 못하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현명한 재테크 습관을 유지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퇴직의 압박과 경제적 두려움.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하겠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당신. 머릿속은 온통 퇴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퇴직 날짜, 줄어드는 월급 통장 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퇴직, 그것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싶지만 막상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도 지금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글은 퇴직을 앞두고 경제적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한 글입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퇴직 그 불안한 현실. 길어진 수명, 짧아진 노후 준비 기간.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후 준비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막막한 노후 자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냉정한 현실 인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퇴직 후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태 점검. 현재 자신의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연금 활용.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약.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업.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사례들. 사례 1. 평생 직장은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김 씨는 5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요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식당은 금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났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라.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 값, 담배 한 갑 값 등 작은 돈을 아껴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푼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목돈으로 성장했고 그는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건강관리에 힘써라. 이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고 덕분에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의 노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재무 설계사, 노후 설계 전문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퇴직,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평생 직장은 없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때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정년까지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기술, 경제 상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이슈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 김 씨는 5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요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식당은 금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났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새로운 기회 창출.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김 씨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라.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라.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교육, 독서,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즐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저는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미래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푼돈의 놀라운 힘, 복리의 마법. 푼돈은 정말 푼돈일 뿐일까?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무심코 사는 담배 한 갑, 습관처럼 사는 로또 한 장. 이런 작은 지출들은 당장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푼돈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 씨의 이야기, 작은 습관의 놀라운 결과.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 값, 담배 한 갑 값 등 작은 돈을 아껴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투자 금액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푼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면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리,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새로운 원금이 되고 그 새로운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복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5%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0만 원 30년 x 100만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적용하면 30년 후에는 약 0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푼돈 모으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가계부 작성,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활용,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나 투자 상품에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펀드, ETF, 적립식 투자 등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복리 효과는 장기 투자에서 빛을 발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저는 많은 사람들이 푼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푼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푼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긴 투자 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푼돈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건강, 노후의 가장 값진 자산,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위한 투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씨의 이야기, 건강이 가져다준 행복. 이 씨는 퇴직 후 건강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고 덕분에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의 노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 취미생활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만 여행,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과식, 폭식,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금연, 절주, 흡연과 과음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금연하고 절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저는 많은 퇴직자들을 만나면서 건강이 노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힘쓰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의 노후 생활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씨의 이야기처럼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힘쓰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